자, 이 다음으로 우리가 그려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성토 다짐을 해결을 해줘야 돼요. 지금 보시면 이 선이 그라운드 선이에요. 그죠? 그라운드 선인데 기초가 그라운드 위쪽으로 올라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만큼을 더 흙으로 더 덮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그라운드보다 더 높습니다. 라고 이렇게 트림으로 여긴 잘라주시고 여기도 트림으로 잘라주시고 얘는 결국은 중심선이에요. 이렇게 중심선으로 들어가고 라인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라인을 대각선으로 자, 여긴 너무 길 이유가 없죠. 적당한 군데서 적당히 잘라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트림으로 자르신 다음 역시 끝선에서 이렇게 끝선으로 선을 그립니다. 마찬가지로 얘는 이렇게 놓으시면 여기는 성토 다짐이 됩니다. 그라운드에서 이만큼 다시 흙을 더 덮어야 됩니다.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이 안쪽에 현관이 이렇게 올라가야죠. 자, 보니까 1100mm 이 중심선에서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왔잖아요. 현관까지. 요 크기가 얼마냐 이거죠. 이건 적당히 여러분들이 주시면 돼요. 여기는 치수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적당히 주시면 됩니다. 우리 과제물 정답지에 보시면 1500으로 돼 있을 거예요. 저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기 이렇게 이 중심선과 이 중심선의 간격 그대로 줄 겁니다. 얼마냐면 1100mm. 옵셋 1100mm. 그 다음 옵셋 150mm. 필렛으로 그 다음에 트림으로 마감하면 그러면 기본 구조는 완성이 된 거죠. 자, 여기에 보시면 뭐가 빠졌어요? 미창 콘크리트가 빠진 거죠. 마저 미창 콘크리트도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이제 마감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마감, 해칭 이건 좀 나중에 합시다. 전체적인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 반자 높이가 나와요. 시험 보실 때 반자 높이가 나옵니다. 근데 그 반자 높이가 달라요. 반자 높이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반자 높이 체크하셔야 돼요. 자, 반자 높이는 어디예요? 이 거실에서부터 올라가는 이 높이. 우리가 사람이 사는 위치가 반자인 거예요. 이 현관에서부터가 아니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려놓고 옵셋 2400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적당히 선을 다 끊어버리면 돼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반자예요. 반자를 끝까지 쭉 빼봅시다. 이 반자에서 비로소 테두리보의 높이가 결정이 됩니다. 이 반자 높이에서 지붕의 제일 끝선까지의 높이, 바로 여기를 테두리보라고 부르는데, 이 테두리보는
이 벽 두께의 1.5배 이상입니다. 계산기를 두들겨 봅시다. 자, 벽 두께가 420mm예요. 420 곱하기 1.5는 630이네요. 그러니까 630mm 이상이면 되는 거죠. 이하가 아니고 이상으로 가면 상관없습니다. 자, 이때 이거를 결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돌아다닙니다.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 테두리보. 테두리보란다. 이때 마룻대선을 봅니다. 지금부터 마룻대선을 볼 거예요. 자, 제가 치수를 넣어 보겠습니다. 먼저 딤 스케일 100. 여기서부터, 여기 중심부터 여기까지가, 여긴 3500이고, 여기서부터 여기 중심까지가, 여긴 4000입니다. 어디가 더 먼가요? 여기가 더 멀죠. 그죠? 그러면 여기를 700을 썼어요. 아니, 제가 정확하게 630을 썼어요. 그러면 지붕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근데 여기가 더 멀죠. 그러면 이쪽이 지붕이 더 밑으로 내려가겠네요. 그럼 여기 테두리보의 높이가 어떻게 되나요? 630보다 더 낮아지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계산하는 부류가 하나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부터 크기가 얼마냐면 3500에 4000입니다. 옵셋 3500, 옵셋 4000. 자, 여기 이렇게 있어요. 자, 옵셋 630. 테두리보를 정확하게 630을 썼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렉탱 사각형 그리기. 자, 골뱅이 1000, 350.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0, 350이 되는 거죠. 그 다음 X라인 그러면 여기가 마룻대선의 위치란 얘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밀어. 여기가 마룻대선이 어떻게 되나요? 아니, 여기 테두리보가 밑으로 내려갔죠. 그러면 여기를 테두리보의 기준을 삼아야 되나요? 이쪽을 기준 삼아야 되나요? 1번, 2번. 어디를 기준으로 삼습니까? 테두리보의 기준은 2번이 돼야죠. 맞습니까? 보세요. 제가 이번엔 색상을 바꿔서 그려보죠. 렉탱 1000, 350 X라인 미러. 그러면 여기 테두리보가 어떻게 되나요? 더 높죠. 그러니까 기준을 누굴 삼아야 돼요? 이쪽을 삼아야 돼요. 즉 마룻대선에서 가장 먼 쪽을 기준 삼아야 합니다 라고 가리키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설계하는 사람이 한 부류가 있습니다. 두 부류예요. 이거를 설계하는 부류가 두 부류예요. 이렇게 설계하는 부류가 있고, 그 다음에 뭔 상관이냐, 이거 뭔 상관인데 X라인 이렇게 그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와야지 무슨 소리냐. 이해되시나요? 여기가 시험에서 제시한 물매라면 여기는 물매가 더 급해졌죠. 그죠? 물매가 3.5, 그러니까 10분의 3.5 이상이 돼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맞다. 테두리보의 여기 높이는 다 똑같은 거다.
전체를 다 똑같이 설계를 해서 지붕을 물매를 맞추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어느 게 정답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험 볼 때 이걸로 했어요. 근데 합격은 했더라고요. 근데 정답 채점을 저는 그 기준을 모르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두 부류의 심지어 책도 두 부류의 책이 돌아다녀요. 근데 둘 다 맞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첫 번째 걸로 설명을 했었어요. 학생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요즘은 이게 조금 더 편해서 두 번째 설명해 드린 게 조금 더 편해서 이게 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로 해요. 그러니까 이 마룻대선의 위치에 따라서 테두리보의 높이가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럼 시공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차라리 똑같다면 지붕이 물매가 조금 달라지긴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어떻게 돼 있냐면 10분의 3.5 이상이라고 돼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거 이상으로 돼 있어요. 이상을 쓰세요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왼쪽 게 맞는 거죠. 이상이잖아요. 맞는 거예요. 좌우 지붕이 다를 수도 있지. 그죠? 10분의 3.5, 그러니까 오른쪽은 10분의 3.5가 됐어요. 왼쪽은 10분의 3.5 이상이에요. 틀린 게 아니잖아요. 두 가지 다 맞아요. 어떻게 하든 둘 다 맞아요. 하나는 양쪽 다 10분의 3.5를 똑같이 맞춰놓은 거고, 하나는 10분의 3.5, 하나는 10분의 3.5 이상. 어쨌든 그 감독관의 입장에서는 둘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의 교재도 두 가지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제가 설명한 대로 이 기초를 설계하는 것도 두 가지가 돌아다니고 있고, 여기 지붕의 물매를 잡는 것도 두 부류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어느 게 옳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다 옳다고 하고, 시험에서는 일반적인 시공법을 따릅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공이 두 가지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정답이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자, 편하신 걸로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자, 라인으로 여기를 잘라내시면 되겠죠. 트림. 그러면 그러니까 물매 잡는 거 이해되시나요? 지붕과 물매 이해되셨나요? 반자에서 얼마? 벽 두께의 1.5배 이상이 테두리 보이고 이상으로 주셔야 돼요. 너무 작게 주시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또 체크하셔야 돼요. 여기 과제물은 없는데 여기 과제물을 봐봅시다. 만약에 여기를 잘랐어요. 그러면 테두리보의 기준을 여기를 삼을까요? 여기를 삼을까요? 이거는 맞춰야 돼요. 자, 1번, 2번. 테두리보의 위치를 시험에서는 여기를 자르라고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시험은 여기를 자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물매는 어디로 맞춰야 돼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이거는 틀리면 안 돼요. 이건 1번으로 맞추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거 나중에 인면도 그릴 때 나와요. 자, 보세요. 이것도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언도. 자, 여기죠. 지금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000 띄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인가요? 3,500이 아니네요. 치수를 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500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옵셋 2,500 카피 물매가 여기 있어요. 지붕이 여기죠. 선 연장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테드리볼을 여기다 잡아버리면 여기는 망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요, 여기다가 테드리볼을 여기다 잡아주고 지붕을 이렇게 그려야 돼요.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처마죠? 처마만큼 나와야 되고요. 옵셋 120 값 무브. 얘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지붕 라인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여기에 처마가 나오듯이 여기서 600mm 나가서 처마가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죠? 그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거는 투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면도 그릴 때 여기 그러니까 이쪽에 대한 처마와 이쪽에 대한 처마의 위치가 서로 달라야 돼요. 왜냐면 이 라인이 똑같거든요. 지붕 라인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여기서처럼 이렇게 잘랐을 때 테드리버의 높이는 여기가 기준입니다. 여기가 기준이 아니고, 이해되시나요? 네, 이럴 때만 조심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를 잘랐어요. 그럼 테드리버는 뭐 여기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라놓으면 테드리버의 기준은 여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아니고. 이걸 틀려버리면, 그러니까 만약에 기준을 여기를 잡으면 테드리버는 여기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벽 이하로 내려가 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 지금 같은 경우는 테드리버가 여기 있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여기를 잘랐을 때는 테드리버는 여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를 잘랐어요. 테드리버는 어디 써야 돼요? 여기 써야 돼요. 여기가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네,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지붕을 그릴 때 테드리버의 높이는, 그러니까 위치는 어디 있느냐를 평면도를 보시고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를 자르라고 시험이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라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라고. 그러면 테드리버는 여기가 기준입니다. 근데 여기를 자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테드리버는 여기가 기준이에요. 다시 오늘처럼 여기를 잘랐어요. 그럼 테드리버는 기준이 여기입니다. 근데 여기를 잘랐어요. 테드리버의 기준은 여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것 때문에 지붕의 높낮이가 달라지거든요. 만약에 여기를 테드리버의 기준을 삼으면 결국 여기서 지붕이 벽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벽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벽이 있단 말이죠. 벽이 안쪽 벽이 있고 바깥쪽 벽이 있어요. 여길 여길 삼으면 벽이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죠. 지붕이. 그래서 벽 밑으로 지붕이 내려오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중이 온전히 안 만들어지는 거죠. 하중을 받칠 수가 없는 거죠. 테드리버란 얘기는 지붕의 하중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테드리버의 역할은 지붕의 무게를 버티어주는 역할이 테드리버의 역할이에요. 그게 벽 두께의 1.5배란 얘기고요. 근데 여기가 이 벽 두께의 1.5배가 안 되면 여기는 온전히 하중을 못 버티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이쪽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 쪽, 마룻대를 기준으로 제일 멀리 있는 쪽, 그러면 여기가 테드리보의 기준, 이 마룻대선을 기준으로 제일 멀리 있는 쪽, 여기가 테드리보의 기준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설명합니다. 마룻대선을 기준으로 벽이 제일 멀리 있는 곳이 바로 테드리보의 위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좌우로 대칭해서 그리는 경우는 여기가 테드리보의 기준이 되겠지만 우린 좌우 대칭이 아니죠. 한쪽은 정상이고 하나는 좀 급한 물매겠죠. 그렇다면 마룻대선을 기준으로 누가 제일 멀리 있느냐 이거죠. 누가 제일 멀리 있느냐 이거죠. 여기를 자르라고 했으니까 이 벽이 제일 멀리 있는 거죠. 이 벽이 테드리보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를 자르라고 했어요. 그러면 테드리보의 기준은 일로 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걸 못 맞추시면 바로 탈락이 돼버립니다. 이거 가장 중요한 거예요. 또 넘어가도록 하지요. 트림. 자, 테드리보를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뭘 그리면 돼요? 처마가 나옵니다. 처마의 모양을 평면에서 잘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처마는 중심에서 600mm가 나옵니다. 이렇게요. 중심에서 이렇게 600mm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처마는 이렇게 나옵니다. 처마가 이렇게 나가요. 이해되시나요? 네. 옵셋 지금 제가 그리는 게 처마선입니다. 처마선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중심에서 600mm가 나가는 겁니다. 이 부분도 그러니까 이 벽에서 처마가 더 이쪽으로 가죠. 벽보다 처마가 더 나가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인면도 그릴 때 중요합니다. 자, 옵셋 600mm. 그 다음 필렛으로 마감하고요. 여기서부터 200mm, 그 다음 슬라브 120mm씩 마감하면 되겠죠. 자, 옵셋 120, 그 다음 라인 옵셋 200, 나머지 필렛 멀티플로 자, 필요 없는 거 지우고 나머지 트림 네, 위쪽으로 이레이즈. 그러면 지붕 단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적당히 이 위에도 적당히 끊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현재 도면을 보시면 평면을 보면 이 부분 여기에 벽이 있어요. 이렇게 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 벽을 맞춰서 선을 그려야 되고 필렛으로 선 정리하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문이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자, 그럼 문은 자, 문의 위치를 자, 어디다 맞춰놨나요? 여기다 맞춰놨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문은 옵셋 100mm 여기 있고요. 문의 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일단 눈에 띄게 흰색으로 맞춰봅시다. 트림 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뭘 체크하셔야 되냐면 얘를 체크해야 돼요.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체크가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할 걸까요? 얘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철근 콘크리트다.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벽돌이다. 미장 벽돌로 마감한 거다. 라고 구분해 주는 겁니다. 이거요, 인면도 할 때 반드시 그리셔야 돼요. 인면도 넣을 때 반드시 그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캔틸레버 구조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에 이렇게 해서 캔틸레버라고 하는 구조물이 나와요. 요즘은 캔틸레버를 안 그립니다. 캔틸레버 구조를 그리지 말라고 해요. 근데 시험에 캔틸레버 구조를 그리라고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럼 그려야 돼요. 평면도에 캔틸레버가 그려져 있으면 그려야 돼요. 근데 평면에 캔틸레버가 없으면 안 그려요. 이 과제물의 평면도는 캔틸레버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정답지 보면 캔틸레버가 있습니다. 캔틸레버가 뭐냐면 출입구에 보시면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붕이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거 보셨을 거예요. 어디 가면 볼 수 있냐면 학교 출입구에 보시면 현관에 들어갈 때 뭔가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비 피할 수 있도록 막아주는 게 있어요. 위에. 그걸 캔틸레버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다시 설명드립니다. 캔틸레버라고 하는 것은 구조물상 외팔보입니다. 구조물상 외팔보예요. 외팔보라고 하는 거, 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툭 튀어나온 건데 외팔입니다. 한쪽만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외팔보라고 합니다. 양팔보는 양쪽을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캔틸레버는 외팔보 구조이고, 즉 이쪽 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그 역할은, 캔틸레버가 하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 비를 피하고 햇빛을 가리고. 현관을 통해서 집으로 들어가요. 근데 현관을 들어가는데 우산 접잖아요. 비 맞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비를 잠깐이나마 피할 수 있도록 위에 이렇게 툭 튀어나온 구조물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캔틸레버의 역할이에요. 캔틸레버가 있음으로 인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햇빛을 가려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게 캔틸레버의 역할이에요. 캔틸레버는 계단의 끝선에 맞추시면 됩니다. 이렇게. 캔틸레버는 이 계단의 끝선에 맞추시면 되고요. 그 다음 똑같이 이 반자 높이에서 슬래브 120mm 주시면 됩니다. 트림, 필렛, 다시 트림, 이렇게 해요. 캔틸레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에 위로 이렇게 더 올라가야 됩니다. 벽돌 2장 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벽돌 2장이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 여기 빗물이 고여요. 그래서
이 캔틸레버 구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홈통이 들어가야 됩니다. 빗물이 빠지는 홈통이 들어가야 돼요. 안 그래도 괜찮아요. 이게 뭐 조금 감점이 되긴 하는데 무시할 정도는 되더라고요. 여기다가 벽돌을 2장을 얹어봅니다. 렉탱 골뱅이 마이너스 100, 100이니까 70으로 갑시다. 카피. 자, 이렇게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맞춰서 선이 그려져야 되겠죠? 얘는 인면선입니다. 그리고 트림도 이렇게 잘라주셔야 돼요. 이렇게 모양이 생겼습니다. 딱 구조물만 그린 겁니다.